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 통일법학회 소속 장예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통일 후 헌법적 노동법제 통합 방안이라는 주제로 이번 학기 동안 이 작은 연구를 한번 소논문을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이 중에서도 그 노동 관련해서 다양한 근로관계가 있지만 특히 집단적인 근로관계에 집중해서 북한과 남한에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 통일 한국에 있어서 어떠한 이런 법제 통합 방안을 추진해야 할까에 대해서 대략적인 방향성을 도출해봤는 방식으로 제 연구를 진행해보았습니다. 연구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서론부에서 왜 제가 이 주제를 선택했으며 어떠한 내용을 진행할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두 번째로 이제 남북한에서 집단적 노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살펴본 후에 남북 법률에서 집단적 근로관계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현재 법률 문제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이제 개성공단 사례를 남북 합작사업 사례를 실제로 분석을 해보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방향성 아래에서 추후에 이제 통일 한반도의 노동 법제를 구상해 나가야 되는지에 관한 결론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처음으로 이제 질문을 먼저 던지자면 노동과 집단적 근로관계에 왜 통일 문제에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와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중요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노동이란 통일 이전에 있어서도 상당히 큰 의미를 우리의 일상에서 지니고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약자에 있는 사람들도 스스로 자신이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그 자본을 받음으로써 스스로의 생활을 일상을 유지하며 교류하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연결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노동을 통해서 또는 자신의 이 노동을 통해서 내가 이것이 사명이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 자아 실현의 수단으로 노동을 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노동을 통일의 과정에 대입해 본다면 남북 청년들이 교류하고 자립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있을 수도 있는 그러한 탈북민 청년들이 서로 함께 교류하고 자립해가는 중요한 그러한 통일의 수단이라고도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이 노동이 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해하고 있는 이 노동을 권리로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히 중요한 것이 바로 집단적 근로관계입니다. 집단적 근로관계에 있어서 개인적 근로관계와 집단적 근로관계의 개념에 대해서 PPT에는 제가 포함하지 않았으나 구두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별적 근로관계는 이제 회사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근로관계를 의미하고, 집단적 근로관계는 회사와 노동조합 등등 이렇게 집단적인 노동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집단적인 근로관계에 관련된 노동권을 개인적인 노동자들은 가지게 됨으로써 본인이 개인적으로 내었던 소리가 만약 묻히게 되었을 때 집단의 소리를 통해서 자기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집단적 근로관계는 이 노동권을 완전히 실현해 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남북한에서 이제부터 이제 앞으로 제가 어떠한 내용을 설명드릴지 화면에서 보여지는 목차와 함께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노동과 집단적인 근로관계가 남북한에서 각각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이 집단적 근로관계의 노동이 있어서 남북한 법률에서 노동과 노동조합은 어떻게 인식이 되는지, 그리고 현재 법률로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쭉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남북한 법률 자체에서 노동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을 인용을 해보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1항에 대해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또한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라고 말하면서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근로는 권리이자 의무라고 남한은 설명을 하고 있고, 북한의 헌법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제70조를 보면 공민은 노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또한 권리로서의 노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텍스트로서만 봤을 때 남북한 법률은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상 우리가 노동의 실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텍스트를 해석할 때, 법률 텍스트를 해석할 때 어떠한 그러한 의미를 실제적으로 가지는지 그 뒤에 배경과 함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한의 기본적인 차이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쓰여진 그 배경인 자본주의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제 아래에서는 사유재산이 기본적으로 인정이 되고 자유시장경제 체제가 긍정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대한민국은 기존의 대다수의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다른 유럽 국가들과 같이 노동에 대한 권리를 생존권으로서 받아들이고 국가는 적극적으로 그 노동에 대해서 지원을 할 의무를
책임을 진다라고 보고 있는 그러한 견해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즉 북한의 경우에는 사회주의 체제를 공산주의에서 사회주의 체제로 바뀐 그러한 계속 일관된 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그 특성으로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굉장히 이러한 사유재산과 개인에 대한 그런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재체제, 신분제, 국유재산 등의 특성으로 인해서 이 노동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이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적용을 해서 보면은 이 그동안 이 현재 남한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적인 실업 정책의 방향, 즉 국가가 실업의 영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국민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접근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유재산, 자본주의 체제에 의해서 대공황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보면서 노동시장과 자유권을 철저히 부인하고 있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제 남북한 법률 체계에서 제일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실업의 부분에서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업을 이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라고 말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제32조는 국가가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함으로써 실업 사태를 국가는 국가의 의무로서 받아들이고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이제 헌법 제5조 아니지 이건 사회주의 노동법이네요. 제가 PPT상 오류가 있었습니다. 사회주의 노동법 제5조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는 실업이 영원히 없어졌다라고 실업의 존재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국가는 이런 실업에 대해서 이런 적극적인 실업 정책을 추진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현실상 봤을 때는 법률로서 봤을 때는 분명히 남북한이 좋은 텍스트를 가지고 있고 비슷한 내용이지만 현실상 이러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방금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국가의 개입의 정도에 있어서 남한은 소극적인 개입과 적극적인 개입을 병용하여서 국민들이 필요한 그러한 도움을 선택하여서 받을 수 있게 하는 반면 북한은 일방적으로 직업을 배치해버리는 등등 그런 통제 방식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져서 자유가 철저히 부정되고 있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며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저기 위에 보이는 남한에 있는 법률은 굉장히 다양한 노동에 관련된 법률이 있는 반면 북한에서는 한 서너 가지밖에 되지 않는 적은 수의 노동 법률밖에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노동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차이를 바탕으로 해서 집단적인 노동에 있어서는 남북한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적인 근로관계에 있어서 개인이 가지는 권리는 헌법 33조에 의해서 노동 3권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본주의 노동법의 특성은 스스로를 종속 노동에 관한 법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지휘 명령 하에 사용 종속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의 노동자는 굉장히 취약한 위치에 있고 그 때문에 스스로를 보호하는 수단으로서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노동 3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으로 스스로를 보호할 수단이 필요하다라는 접근을 대한민국 헌법은 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북한은 실업 자체를 부정하고 모든 인민이 근로자 스스로가 주인이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응하는 그런 사용자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남한의 근로자가 가지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단이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는 오히려 그러한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헌법에서 이러한 이념적인 차이 때문에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노동보호법적인 규정은 있지만 집단적 근로관계 제일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모든 개별적인 근로관계에서 나의 권리를 얘기했을 때 그것이 포기가 되었을 때 거의 박탈이 되었을 때 집단적인 근로관계를 통해서 나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이 실질적으로 거의 없다라고 한 선행 연구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대략적인 차이를 살펴본 이후에 각각 남북 법률에서 이런 집단적 근로관계가 어떻게 발전해왔고 현재 이 문제점은 요약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노동법제라고 해서 처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노동법제는 생성되는데 약 서너 가지의 시기를 거치는데요. 첫 번째가 명목적인 생성기입니다. 1953년도에서 60년도까지의 이 시기는 이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 조정법 등등 다양한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기본 법률들이 제정이 되었고, 당시의 법률은 현재 북한 법률처럼 그냥 텍스트 자체는 형식으로서는 굉장히 이상적이었지만 근대적인 의미의 노사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법의 실효성을 기대하고 있기 힘들었던 현재의 남한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도 남한은 한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기가 바로 경제적 효율화를 강조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1961년도에서 86년도까지의 시기를 가리키는데요. 제3공화국과 유신체제 그리고 제5공화국의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노동관계법은 우리가 원래 제정되었던 그 취지와 멀리 경제적인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의 성격으로 악용되었고, 그로 인해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노동상권이 위축되었고, 이런 규제와 억압이 굉장히 강화되어서 사용자가 법을 위반하는 것, 그리고 국가의 방관 동안 횡행했던 현재의 북한과 굉장히 유사했던 한때의 그런 상황 또한 남한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남한의 상황이 급작스럽게 바뀌게 된 것은 바로 세 번째 단계 정치적 민주화와 사회적 형평화의 시기를 거치고 나서입니다. 87년부터 97년까지의 이 시기를 거치면서 남한은 입법기관에 의해서 정치적인 토론 과정을 거쳐서 여야의 합의로 최초로 거의 이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법률 체계에 따른 법치주의적인 그런 노동법이 제정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이룩하게 됩니다. 세계 경제 질서가 이후에 재편되고 한국이 ILO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처럼 이 흐름에 따라서 이후부터는 쭉쭉 이제 국제법적인 가치들도 이 우리나라의 노동법에 반영이 되고 상당한 문제 조항들이 개성이 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사회 전반의 민주화에 의해서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노동법까지 이루어지게 된 또 다른 특성이 몇 가지 설명이 되고 있는데,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현재 실업 문제가 생긴 이후에 이러한 민주적인 토대 위에서 이제 남한 정부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 조항을 수정하여서 교원 또한 노동조합 설립을 가능하게 하고, 그동안 단결 활동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더 많은 단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집단적 근로관계에 관련해서는 법률 개정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큰 키워드로 뽑을 수 있는 것은 그 민주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민주화 이후에 이러한 권리의 신장에 큰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북한의 경우 집단적 근로관계에 관련돼서 그리고 노동에 관련돼서 어떤 법률이 있었는지 쭉 보겠습니다. 북한의 경우는 저도 조사하면서 상당히 놀랐는데요. 최초에는 상당히 법률이 다양한 것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46년도에 노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노동법령이라는 것이 사실 제정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비록 사문화되었지만 이제는 현재는 사용되지 않지만 직업총동맹이라는 것이 당시 이 법률상에는 결성이 되어서 노동조합과 이제 국가의 통치 조직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그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근로자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영역을 허용을 해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본주의적 요소도 여기에 설명된 것과 같이 몇 가지 허용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46년도에서 58년도 등등의 기간을 지내면서 이런 과도기적인 법률을 다양하게 이렇게 제정을 하고, 이러한 법률은 이제 다양한 법률들을 제정했다라는 의미에서 이 화면에 표시를 해둔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그냥 몇 가지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로운 조건을 가진 생산 부문과 지하노동 및 보충적 휴가를 주어야 할 직업 종목에 관한 규정, 휴가 허용 절차에 관한 규정, 평균임금 계산 규정 등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이런 임금 제정에 대한 시도가 있은 후에 이제 큰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 부분은 북한 헌법에서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1978년도 이후 사회주의 노동법이 제정되면서 북한에 있는 노동법은 본격적으로 자본주의적 요소가 완전히 제거되고 노동자, 사무원, 협동, 농장원에게까지 적용이 되고 확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북한이 좀 더 강압적이고 압제적인 그러한 성격이 노동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주민들을 강제 동원하기 시작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대변하고 있던 직맹단체가 이제는 완전히 사상교육을 하게 되는 그런 사상교양 단체가 되어버리면서 노동계급의 이익을 더 이상 옹호하지 않고 그냥 사상 통제하는 감독단체로 변질이 되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경우에는 집단적 근로관계 관련해서 노동상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현재에는 기본적인 노동권이 거의 보장되기 어려운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사례에서 집중하면 좋을 것은 자본주의적인 요소 및 이제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정치적인 민주화 토대를 거의 없애버렸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 부분을 계속해서 보시면
예시를 들으면서 제가 이 노동권이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은 하나의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북한은 실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국가에서 특정 일자리의 인력을 아예 배치를 해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기본권과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 노동법 제25조를 보면 사회적 노동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나라의 노력 자랑원을 남김없이 동원하고 라고 법률로서 동원을 정당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각종 일자리의 사용자들은 노동 행정기관에 따라서 온 근로자만을 이렇게 채용할 수 있고 자율적으로 채용하는 것 또한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남한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평등권조차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출신 성분에 의해서 직업 선택의 제한을 받고 직업 배치도 온전히 비공개 절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등등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회 진출자, 대학 졸업자, 제대군인 등등 이런 성질에 따라서 각각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 각각 배치를 해버리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 구체적인 설명을 가지고 왔는데 이 역시 시간적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한에는 요약적으로 문제를 보면 노동의 권리와 의무가 소극적 정책과 적극적 정책을 다양하게 사용해서 모두 보호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헌법상은 근로자의 권리를 명시해놨지만 실질적으로는 집단적인 근로관계 그리고 노동 상권 그리고 근로자들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문화인 정치적 민주화의 토대가 전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권리가 거의 보호되지 않는 심각한 문제를 이 사례들과 지금까지의 기본적인 노동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례를 검토하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성공단 사례를 보았을 때 북한 노동자들의 업무 환경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은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게 북한 특성상 그 독재 체제와 이런 특유의 이런 감독하는 사상 통제하는 체제 하에서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북한의 감시폭 보고 체계가 아래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직업 군인과 같이 일을 하게 되고 집단주의가 거의 일상화되어서 무조건적인 지침을 수행한 바가 있다라고 그렇게 개성공단에서 노동한 노동자들을 연구한 한 연구자가 그렇게 인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생계 문제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노동자들은 절도, 횡령 등 부정부패 문화에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밖에 없게 되고 감시 체계로 인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죠. 거짓말을 하는 것 또한 자연스럽게 됩니다. 처벌 제도를 통해서 이 처벌이 있으니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이 있으니 처벌을 피해야겠다라는 자연스러운 사고에 이어져서 책임을 회피하는 등등 현재 우리가 남한 쪽의 사고에서 봤을 때는 함께 일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로 북한의 체제 때문에 이렇게 유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노동규정상에서도 몇 가지의 법적인 괴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13조에서 노동규칙을 종업원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작성 실시한다. 그리고 근로시간, 휴식시간, 노동보호기준, 질서 등등을 명시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노동에 있어서 어떻게 노동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침을 알려주는 취업 규칙을 대부분의 입주 기업들이 당시에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작성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북한 근로자에 대해서 거의 일방적으로 북한이 통제할 수 있게 하는 상황이었고 남측 기업은 노무 지휘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입장에서 감독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괴리입니다. 제32조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임금의 직접 지불 원칙, 즉 노동을 한 사람에게 바로 임금이 지불되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노동 보수를 화폐로 종업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2014년에 개정을 한 그 안에서 북한 측이 일방적으로 개정한 안인데요. 여기에서 직접 문구를 북한 측이 생략해버림으로써 우리가 종업원한테 직접 줄 필요가 없다. 규정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정당화를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그렇게 임금 갈취를 정당화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방치가 된 상태에서 현재는 개성공단 문제가 종료가 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집단적 노사관계가 아예 없었다라는 점 또한 개성공단 사례에 있어서 마지막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 근로자들을 대변하는 그런 노동조합과 같은 그런 자주적인 민주적인 집단이 거의 없었고 북한 근로자 대표가 수행하는 그런 기능이 이러한 정도의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자신들의 권리를 대변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의 정도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정보 전달이나 보조적 협의 기구로서의 수준이 그쳤기 때문에 이 또한 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결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 3권, 즉
앞으로 통일 이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 되고 앞으로 남북한 청년 젊은이들이 함께 교류하고 앞으로 나라를 구성해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노동 상권과 함께 기본권으로서 노동권을 명시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하에서의 통일이 우선 되어야 함을 저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북한 헌법에 따른다면 현재 이 기본적인 노동 권리로서의 노동을 거의 보호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도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서 세 가지의 방향성을 저는 도출하여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북한이 민주화와 정치적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충분한 시기가 필요합니다. 시기 및 교육이 필요합니다. 노동권을 생존권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이 확산이 될 필요가 있고 노동조합과 집단적 근로관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문화가 정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적극적인 실업정책과 소극적인 실업정책을 혼용해서 일방적인 강제적인 인력 배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용자들과 근로자들 입장에서 근로자들이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짚고 싶고 마지막으로 집단적인 근로관계법을 현재까지 거의 부재했던 북한 지역에 있어서 더 많이 입법할 필요가 있음을 저는 결론을 지으면서 현재까지 북한에 있었던 남북한에 있었던 노동 문제를 살펴본 제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